안녕하세요, 풍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월 4일 수요일이죠. 와, 시간 빠른 거 보세요. 지금 기온이 좀 올랐네요. 어제보다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 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좀 방송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고요. 자,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살짝 이제 몸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소리가 좀 괜찮게 나오는데, 비염 때문에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죠, 제가. 원래 잘 안 가던 이비인후과도 한번 다녀오고, 지금은 살짝 이제 좀 약을 먹어서 그런지 괜찮은 상태이긴 한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증상이 그거예요. 코막힘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좀 잦은 재채기, 그 다음에 콧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목은 하나도 안 아픈데요. 목 쪽의 증상은 전혀 없는데, 코막힘, 콧물, 그 다음에 재채기, 이런 것들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좀 없애주면 좋은데,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이제 먼지, 미세먼지에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마스크 착용도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100% 차단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심지어 안 벗을 수가 없는 게 식사 시간 있잖아요. 한쪽으로 말해서 또 밥 먹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 그러니까 최대한 약간 직접적인 공기 노출을 좀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좋은 상태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찬 공기도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겨울철에 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부질적이죠. 비염을 좀 이렇게 안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100% 아마 고쳐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준다는 생각을 그런지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예전에 진짜 예전에 좀 많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전에 이제
준비한 게 없었던 거죠. 뭐 그냥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그때부터 막 재채기와 콧물이 막, 예? 엄청나게 나오는. 그러니까 당장에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콧물도 닦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시 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레르기성 물질이, 이렇게 그런 물질에 제 자신이 이제 노출이 된 거겠죠. 그게 진짜 시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뭔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그런 물체들, 그런 물질들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딱 어떻게 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찾기가 어렵죠. 요즘에 분자생물학 연구를 어서든지 진행하면서 좀 발전해가지고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이게 또 상당히 진짜 의학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반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요즘에 날이 살짝 좀 풀린 것 같아요.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2월 달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온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체감 기온도 좀 오르고요. 이런 날에는 진짜 무언가 좀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전공 분야가 예전에 학교 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전공을 살린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제 방송을 조금 보셨으면은 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중에서 전자공학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분야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반도체에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근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나가야 되긴 하는데, 산업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어제 또 이슈가 된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 업계에 대한 어떤 세액권도, 세금을 얼마나 좀 줄일 수 있게 해주는가. 각국,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강국 하면은 몇 군데가 있죠. 첫 번째로 미국, 반도체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워낙에 굴지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도 인텔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000년대 한 초반쯤에 인텔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칩, 가장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인텔에서 만들었고요. AMD 마찬가지죠. 인텔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둘 다 C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또 인텔은 IDM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설계, 생산,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비슷하게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최근에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 있습니다. 대만이죠. 대만은 TSMC라는 회사, 진짜 굴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참 재밌는 게 반도체 그 산업 분야에서 생산만을 담당하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설계 회사들한테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설계도를 받아서 거기에 적합한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아주 강력한 TSMC.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워나간 거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딱 그런 이제 어떤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설계와 생산이 분리될 것이다 하는 거. 그게 그리고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게 분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마찬가지로, 삼성도 마찬가지로 IDM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죠. 설계와 생산. 그런데 삼성도 생산 라인을 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TSMC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은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설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또 가전 분야가 같이 있는 회사죠. 종합회사입니다. 말하자면 전자 분야 종합회사죠. 그래서 오히려 불리함이 또 있고요. 고객들이 이렇게 자사의 이제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해당 반도체 공장에 물량 생산 의뢰를 해야 되는데, TSMC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지금은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생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 생산, 이걸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산업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팹리스, 그러니까 거꾸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AMD 같은 회사, 또는 퀄컴과 같은 회사, 또는 요즘에 떠오르는, 아니죠, 요즘도 아니죠, 굴지에 또 뭡니까, GP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픽카드, 굴지의 그래픽카드 회사, 요즘엔 인공지능을 또 되게 강력하게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 그래픽카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죠. 근데 요즘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팹리스입니다. 설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막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또 일본 뭡니까? 일본도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이고요. 일본도 옛날부터 사실은 한국하고 같이 메모리 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근데 한국한테 그 자리를 뺏기고 다시 새롭게 이제 반도체 분야에 좀 힘을 기울이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제는 반도체가 단지 산업만이 아니고
경제 분야만이 아니고 국가 안보하고 직결된다는 그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거기에 정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그러니까 시설을 바꿀 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의 세액 공제율이 낮았었죠. 막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8%, 원래 뭐 여당에서 이제 제시한 안이 20%고 심지어는 야당에서 제시한 안이 10%였는데 기획재정부 안이 8%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로 사실 정해졌다가 어제 다시 발표에 의하면 그게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세제 혜택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대기업 기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좀 더 지원하겠죠. 중소기업은 대략 제가 본 바에 따르면 20% 수준, 25% 수준. 그러니까 자금력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지원 강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산업, 반도체야말로 진짜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소자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부품들, 그런 모든 분야,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들, 우리가 얼만큼 더 잘 만들어내고 더 기술력을 확보하는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둔다면 진짜 한국의 어떤 산업 경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앞으로의 이제 산업이 나아갈 방향도 같이 이렇게 좀 살짝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 전공을 살려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좀 보려고 이제 생각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도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산업의 재편에도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계속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건능풍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